체커가 목적일까? 목표가 커플이 되는 네, 커플이 돼서 나가는 게 목표라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체커 안 되면 혹시 벌칙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29기 9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먼저 순자님이 밥을 드시고 있는데 영식님이 대화 신청을 하셨죠. 순자님한테 간 거는 일단은 상담이겠죠. 일단은 영식님을 보면 대화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그리고 생각지 못한 행동들이 조금 문제가 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순자님한테는 상담을 하신 게 맞아요. 현숙님한테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현숙님이 일단 잘랐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랐는데 자기가 현숙님이랑 뭔가를 더 하고 싶었다면 내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현숙님과 더 얘기를 해봤었어야 돼. 그렇게 팩 돌아서면서 방에 들어가면 안 됐어. 근데 이미 본인도 그 의사를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라는 리액션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순자님한테 다시 가서 현숙님과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솔직히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순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그게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상황에서. 근데 결국에는 현숙님 불러요. 근데 현숙님을 부른 것까진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근데 불렀으면 목적이 있어야지. 왜냐면 쉬고 있는 사람을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쉬고 있는 사람을 불렀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돼. 뭐 아니면 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잘못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 뭐 이런 부른 사람이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영식님은 대화를 시작하실 때 뭐 항상 그런 게 없으세요. 그리고 결과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예 없으시거든요. 모든 대화를 하실 때 보시면. 갯벌 사건도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들은 정숙님 반응이 뭐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하신다 보면 결론만 얘기를 하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되물으면 아 내가 그랬었잖아 라고 그제서야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모든 질문에 물음표를 던지시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되게 피곤해요, 이게. 왜냐하면 친한 사이면 이 사람의 물음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솔로나라 자체는 이 사람이랑 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알아보는, 그냥 소위 말해 썸 정도? 썸 직전의 단계 정도? 이 사람을 알아가는, 소개팅으로 따지면 이제 밥 2번 정도 먹는 그런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의 물음표를 해결해 줄 이유가 상대방한테 있을까요? 근데 약간 모든 대화에서 보면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뭔가를 하는데 안 되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 그 표정도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1대1로 얘기할 때 영식님 표정이 없어요. 웃지도 않으시고, 표정의 다양함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사람한테 필요하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리액션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이건 상대방과 대화를 내가 계속 하고 싶다, 아니다 라는 거를 말과 말의 뭐 억양, 뭐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표정으로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건데 영식님이 표정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화하기 되게 힘들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싫은 건지 아무런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일단 영식님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현숙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할 때도 현숙님이 약간 질려하시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었어. 오지 마세요, 약간 그런 느낌? 현숙님이 지금 영식님이랑 가장 많이 대화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더더욱 더 싫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데이트 나갔을 때 완전 난리 났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영식님은 그 데이트에서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자기가 매력을 다 못 보여줬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고, 그 상황에 영식님이 굉장히 잘못하신 게 많으시잖아요. 일단 의자를 제쳐서 누우셨다는 거.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도리도리라 끄떡끄떡으로만 대답을 하신 것도 문제고, 그리고 영식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과의 티키타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식님한테서 잘려요, 계속. 누가 질문하면 네, 예, 아니요. 이게 친구끼리도 대화하기 힘든데 이게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과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맞았을까요? 영식님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차라리 현숙님한테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하러 갔었으면 이게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없으셨잖아요, 그런 게. 불편해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영식님이. 네네네. 그럼 현숙님이 왜 불편해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 뭐 조언을 구한다던가, 현숙님이 본인에 대해 얘기를 한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보거나 해서 상황 파악을 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식님은 상담을 할 때도 보면
자기중심적이세요. 네. 상대방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문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영식님이 하시는 걸 봤었을 때 중학교 정도에서 머물러 계세요. 그때 사춘기 남자분들 그 질풍노도의 시기 딱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만 아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신 것 같은 느낌? 진짜로. 그 영숙님을 한 번 더 찌르러 가셨죠? 이건 또 본인 생각에 매몰되셔서 가신 거죠. 제가 봐서 영식님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음. 순자님이 한 번쯤 괜찮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외적으로 지금 계속 하는 분들은 영식님은 아무도 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신 걸까요? 체커가 목적일까? 목표가 커플이 되는 네, 커플에 대해서 나가는 게 목표라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체커 안 되면 혹시 벌칙이 있어요? 이렇게 최종 커플에 목숨을 매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어서 이 사람과 잘 돼보겠다라는 마음보다 이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의 목표는 최종 커플에 대해서 혼자가 아닌 같이 나가고 싶다라는 게 목적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누구든 됐든 상관없다라고 보이는 느낌인 거죠. 여기서 진짜 역대급 사이다가 나왔죠. 29위 사이다. 와, 영숙님 진짜 대박이셨어요. 진짜 멋있었어.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영숙님이 이제 지켜보다가 영식님이 자기한테까지 왔을 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동생 보듯이 너 정말 이러면 큰일 난다. 적당히 해라. 이렇게 딱 끊어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영식님이 조금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이 조금 받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 순간일 뿐일 거고 29이 된 분이 인생 선배한테 혼나는 장면인데 이게 사이다로 보인다는 게 이게 되게 좀 얼마나 영식님이 그동안에 방송엔 안 나왔지만 여성분들 사이에서 말이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가 간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행동을 정말 잘못하고 계셨는 건데 순자님이 계속 안에 계셨잖아요. 영식님도 계속 안에 있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러면은 순자님한테 상황을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물어봤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근데 일절 그런 걸 물어본 느낌이 없었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갔었을 때 영식님이 앞으로의 연애나 앞으로의 생활이 괜찮으실지가 되게 걱정스러운 1대1 데이트 나갔었을 때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이번 9화에서 영식님이 너무 걱정스러웠던 거지. 전반적으로. 이게 괜찮을까? 누가 봐도 여기저기 다 찌르는 느낌이었어. 누굴 좋아한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표정이라도 좀 있으면 네. 눈썹이라도 한번 움직일 줄 알고 뭐 아니면 뭐 입꼬리를 올리거나 눈으로 웃는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니까 네. 영숙님의 말을 들으시고 이해는 하신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적인 이해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사회생활이 그게 아니다. 한 번쯤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감춰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조금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알아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남자분들이 저녁에 마지막 최종 선택 하실 때 영숙님한테 갔잖아. 네. 근데 그러면서 인터뷰를 뭐라 했냐면 전체를 소개해야 됐다고 얘기를 했어. 네. 그걸 보고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생각. 이게 자기의 생각을 숨기라는 게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생각을 숨기라는 게 그런 숨김이 아니었던 거잖아.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무조건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을 해서 네가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초점인 것 같은데 그때 인터뷰 때 보니까 현숙님 뿐만 아니라 모두를 소개해야 된다. 내가 현숙님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걸 모두가 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 이게 강의가 잘못되었구나. 강의의 이해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순간 하긴 했었어요. 저 이제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영숙님한테 갔던 거는 마지막 대화했던 사람이 영숙님한테 간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현숙님한테 가서 또 대화를 해본 게 나았을까요? 근데 이 상태면 현숙님한테 가면 진짜 그 현숙님이 치를 떨지 않을까 진짜. 왜냐면 이게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 이게 잘잘못을 따지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남녀 사이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기분과 상대방이 어디서 기분이 안 좋았었는지 왜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을 해야 되는데 영식님은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느낀 거지만 이분은 아직까지도 자기한테 매립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람 성향 차이긴 하겠지만 보면서 영식님이랑 상철님이랑 제일 어리다는 티가 여기서 난다는 게 그 좀 느껴졌던 게, 영식님은 지금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본인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상철님 같은 경우는 동갑이시잖아요. 근데 상철님은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거든. 배려가 없어요. 자기 기분파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두 분이 똑같은 동갑이신데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상철님은 상대방 눈치를 봐요. 그 눈치를 보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인지는 해. 근데 영식님은 인지를 못 하셔. 그래서 같은 동갑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과 상황이 보여지죠. 영식님을 대하는 순자, 영숙, 현숙님의 태도에 대해서. 영숙님은 일단은 말 그대로 교수님이세요. 선생님. 네. 정확하게 얘가 잘못됐다는 걸 찝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이게 29기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고민 상담소 소장이시죠 지금. 순자님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러우세요. 직설적이다기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포장을 해서 조금 돌려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시라면, 현숙님은 솔직히 말해서 영식님한테는 유독 더 이상 질려서 너랑 대화가 하기 싫어요 라는 게 너무 느껴질 정도로, 그 말씀하시는 거나 이게 억양이나 이런 거 보면 난 너랑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가 너무 명확하셔가지고 태도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보이게끔 만든 건 영식님이시기 때문에 영식님을 대하는 태도를 세 분 놓고 봤었을 때 누가 잘 됐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거는 영식님 자체가 지금 현재적으로 문제라서, 다른 누구를 갖다 놔서 대화를 했었을 때 이게 왜 이럴까요? 라고 해도 이건 영식님이 문제예요. 누구랑 대화를 해도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도 이분이랑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상황 공유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는 게 계속 느껴진 게 뭐냐면, 남자분들 생각보다 같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자리에 영식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지만 계셔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긴 있다. 영식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좀 나아지실까요?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네. 정말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한번 느끼고 돌아오시면,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말하는 건 정신적 데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뭐 그런 일을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더 세졌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생긴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고 나를 이해를 안 해주고 나를 밀어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을 한번 느끼고 오면 역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도 한번 벌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이건 제 의견이고 이걸 나쁘게 또 생각을 하면 이분은 그 상황이 오면은 네가 잘못됐어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뀔 거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면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만약 극한까지 갔다 그러면 회사 잘못이야 라고 하실 분이고, 연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아닌 당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깨서 제3자가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뭔가의 한 방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영숙님이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영숙님도 짧은 대화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긴.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다, 이거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